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희 집은 중학교 때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아빠는 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 한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시다가 청소업체에 나가게 되면서부터는 대형 빌딩 청소를 하게 되셨어요. 저와 언니는 사춘기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격이 좀 어두워졌죠. 언니는 그래도 활발한 편이었지만 저는 원래 말수도 없고 내향적이어서 괜히 주눅이 들고 반 아이들하고도 멀어졌어요. 혹시라도 우리 집이 어려워진 걸 알고 저를 무시하거나 동정할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대신 공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집에서도 걱정할 테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나 애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의심이라도 할까봐 그랬죠. 그 덕에 저는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갔어요. 언니도 명문대에 합격해서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니들이 우리 살맛나게 해주는구나. 우리 딸들이 최고다. 그동안 고생한 게 싹 없어지는 것 같아. 라며 엄마는 우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언니처럼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언니는 고액 과외 알바를 하게 되면서 집에 생활비도 보탰고 저한테 용돈도 줬어요. 그동안 아빠 병원비 갚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저희 집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나아져갈 무렵 아빠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어요. 조금씩 밝아지던 저는 또다시 말수가 줄어들게 됐죠.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펐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넘게 학교에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큰일 치르시고 며칠 만에 다시 일을 나가시는 엄마를 보고 정신을 차렸죠. 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슬플 텐데도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엄마를 보니 저도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언니도 다시 학교에 가고 알바도 하고 있었고요. 저는 학교에 가서 그동안 못한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애썼어요. 언니는 바쁜 와중에도 제 공부가 뒤처졌을까봐 시간을 내서 저를 가르쳤어요. 그러고 보면 언니는 저처럼 나이 많은 형제도 없고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도 혼자 힘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복이 많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웠어요. 국영수는 한 번 진도를 놓치니까 잘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시험을 2번 정도 망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말고사부터는 다시 제 성적을 찾았고 공부도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노력했고 2학년 때는 이과를 택했어요. 국어나 영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문제를 푸는 게 더 쉬웠거든요. 남은 2년 동안 다시는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했어요. 그 결과 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좋은 기업의 제약연구소에 들어갔어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날은 엄마와 언니와 함께 잔치를 했죠. 언니는 이미 기자가 돼서 신문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엄마, 일 그만 나가도 돼. 언니도 나도 다 일하잖아. 이제 집에서 편히 쉬어. 그래 엄마, 주연이 말대로 해. 우리가 돈 벌게. 나 아직 건강해.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왜 쉬어? 난 청소하는 거 이제 이력이 나서 하나도 안 힘들어. 이걸로 니네 다 키우고 가르쳤잖아. 그런 일을 왜 관둬? 다신 그런 말 하지 말어. 라며 계속 일을 나가셨어요. 저희는 엄마가 고생스러우실까봐 걱정한 건데 오히려 일을 해야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하셔서 더는 말릴 수 없었어요. 저는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런 엄마를 보며 한 번 더 참게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일에 익숙해지고 회사에도 많이 적응을 하게 됐죠. 처음 같이 들어온 동료 중 절반이 관뒀고 몇 명은 이직을 했지만 저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자 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왔고 신약 개발에도 함께할 수 있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보람도 있었고 일도 점점 재밌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선배가 초대받은 병원 의사 모임에 같이 가게 됐어요. 선배와 같이 가기로 한 직원이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간 건데 거기서 저는 의사를 소개받았어요. 정형외과 의사인 그 남자도 다른 사람 대타로 그 자리에 오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자는 처음 보는 건데도 말이 잘 통하고 취향이 맞아서 다음에 또 보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 정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1년 가까이 만나던 어느 날 남자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난 주연이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잘할게. 우리 식구들도 내가 좋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없어. 라는 말이 좋긴 했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남자는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선배가 저한테 남자네가 의사 집안이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우리 집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집안 식구가 의사들이면 다른 집을 어떻게 볼지 알 수 없었으니 불안했죠. 그리고 그땐 언니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라서 제가 먼저 결혼을 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언니에게 했더니 언니는 너만 좋으면 결혼해. 난 괜찮아. 누구든 먼저 짝 만난 사람이 하면 되지. 순서가 따로 있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라며 화통하게 제 결혼을 찬성했어요. 저도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꾸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했어요. 남자도 자기 집안 사람들 직업이나 환경 안 따진다고 해서 그대로 믿고 싶었고요. 겁이 나긴 했지만 저는 좋은 말들만 믿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남자 어머니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더라고요. 원래 의사들이 의사들끼리 결혼하거나 아니면 나처럼 음악 전공한 사람들하고 많이 해. 우리 재원이는 애가 좀 특이해서 아가씨 같은 사람 고른 거야. 아가씨가 복 받은 거야. 라면서 아들 자랑인지 집안 자랑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생각보다 점잖으신 것 같아서 안심했죠. 상견례 때는 언니도 자리에 나왔고 또 신문사 기자라고 하니까 전보다 더 예의를 갖추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 집안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얕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결혼식장에서부터 생겼어요. 패배까지 마치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탈의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니네 엄마 빌딩 청소하러 다니는 거 왜 말 안 했어? 손님들이 왜 이렇게 천박하고 후진 사람들이 많나 했더니 다 니네 엄마 손님들이네. 아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해? 너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작정하고 속인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하시는 일이 저희 결혼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한데 다른 뜻은 전혀 없었어요. 아우 이거 체면 때문에 결혼식까지 다 한마당에 물릴 수도 없고 아무튼 나중에 보자. 라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너무 불쾌했지만 꾹 참고 손님들한테 웃으며 인사를 했죠. 결혼식이 다 끝나고 그 일을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저한테 그런 무례한 일을 했는데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지. 엄마 친구가 당신 엄마랑 친구분 알아보셨대. 엄마 친구 빌딩에 일주일에 2번 청소하러 온다고 했더니 엄마는 얼마나 창피했겠어. 자기 사돈이 친구네 빌딩에 청소하러 다닌다는데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고 하시더라고. 빌딩 청소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나 엄마가 빌딩 청소해서 키웠어.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들어갔는데 뭐가 창피해.
당신 아버지가 의사로 돈 벌어서 당신 학비된 거랑 우리 엄마가 돈 벌어서 내 학비된 거랑 뭐가 달라? 그럼 그 돈으로 학교 다닌 나도 부끄럽다는 거야?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런 식으로 우기면 당신이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걸로 보여. 라며 결혼 첫날부터 싸움만 했어요. 사귈 때는 거의 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기도 했고, 이렇게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들으니 결혼한 걸 후회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왕의 한 결혼이니 잘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저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시어머니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한테 회사를 관두라고 대놓고 압박했어요. 난 니네 엄마가 빌딩 청소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너 계속 회사 나가면 없이 살아서 돈 버느라 아등바등 한다고 다들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그 생각하면 잠도 안 와. 그러니까 얼른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재원이 내조나 잘해. 그깟 대단하지도 않은 회사 다녀서 뭐하니? 돈은 네 남편이 벌어다 주잖아. 어머니, 저희 회사 땡땡기업 연구소예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데 저는 돈이 아니어도 제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재원이랑 계속 살고 싶으면 빨리 그만둬. 라며 저를 계속 쪼아댔어요. 그리고 엄마가 청소일을 하신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한 번도 사돈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니네 엄마라며 무시하는 말투로 깎아내렸죠. 하지만 아무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회사를 관두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꿋꿋하게 계속 회사를 다니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도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 꼭 다녀야 돼?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른 얘기 한 번쯤은 들어줄 수도 있잖아. 진짜 뭐 그렇게 대단한 데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야.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당신 보고 병원 그만두라고 하면 좋겠어? 나한테는 그런 거야. 남의 일을 대단하네 어쩌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당신 보고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겠어? 나랑은 경우가 다르지. 난 의사잖아. 어떻게 일반 회사원이 의사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해? 저는 그제야 이 집안이 얼마나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았어요. 사실 연애할 때도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의사니까 자기한테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집안 전체가 의사 아니면 다른 일은 다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에 걱정했던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회사에 다니던 저는 임신 3개월에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더 닥달했어요. 거 봐라. 그렇게 회사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다니더니 이게 뭐냐? 이제라도 관둬.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니네 엄마 찾아가서 딸 잘못 키웠다고 한 소리 할까? 그런 일 일어나는 거 싫으면 네가 알아서 관둬.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당시 언니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해외 특파원으로 나갔기 때문에 연락이 어려웠어요. 시차가 맞지 않아서 전화하기도 힘들었고요. 엄마가 아시면 속상할까봐 얘기할 수도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잔소리에 시달리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는 별일 아닌 걸로도 저를 불러내서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 아니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며 잔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다가 시댁 친척집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저한테 굳이 한복을 입고 미용실에 가서 올림머리를 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결혼식도 아닌데 올림머리에 한복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면 어떨까요? 넌 내가 몇 번을 말해 알아들을 거니? 우리 집안 그렇게 근본 없는 집안 아니라고 했지? 너 빼고 다 의사나 음악 전공자들인데 거기서도 혼자 후줄근하게 하고서 티낼래? 사람 망신시킬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할 수 없이 아침부터 한복을 입고
미용실에 가서 올림머리를 해야 했어요. 그런 제가 참 우습다고 생각됐지만 일단은 참아보기로 했죠. 그런데 마침 그 잔치를 여는 레스토랑이 엄마가 일하시는 빌딩에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볼 수 있으려나 하고 찾았는데 마침 엄마가 레스토랑이 있는 그 층 계단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좀 일찍 도착해서 문을 열기 전이었거든요. 저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겼어요. 아유, 우리 딸 이쁘게 하고 왔네. 오늘 여기서 무슨 일 있어? 하시는데 잔치를 하는 친척분이 시어머니한테 우리 엄마 보고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모른다고 하시더니 저희한테 오셨어요. 하여간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니? 여기서 네 엄마 봤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 내가 청소부랑 사돈 맺었다는 걸 그렇게 알려야 되겠어?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네. 사부인도 이런 자리에서는 딸을 모른 척 해야죠. 얘 차림새 보면 딱 모르겠어요? 그렇게 의사사위 둔 걸 티내고 싶으세요? 정도껏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뒤로 밀며 엄마한테서 떼어냈어요. 당신이나 정도껏 하세요. 의사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해요? 뭐? 의사 사위? 의사 남편? 웃기지 말라고 해요. 평생 자기 힘으로 돈 벌어본 적도 없는 주제에 누구 직업을 함부로 평가해? 당신 같은 집안에서 더 살라고 해도 안 살아. 저는 엄마 손목을 붙잡고 그 자리를 나와 친정으로 왔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고 있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니네가 그만하라고 할 때 관둘걸. 괜히 지금까지 한다고 고집부려서 너만 힘들게 했구나. 그런 말이 어딨어.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도 맡을 수 있었다고.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한 거지.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라며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이혼하라고 저한테 호통을 쳤어요. 우리가 이혼 당하는 집안이 될 것 같아? 똑똑히 알아도 네가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라며 끝까지 자기네 체면만 생각했어요. 이혼 후 저는 이전 회사 동료가 세운 벤처기업에 가서 그 친구와 함께 약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외국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하는 일이어서 연구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저는 일에만 몰두하며 다른 일들을 잊었어요. 그 결과 저희는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어요. 그러자 저희 회사로 많은 제의가 들어왔고 친구는 저에게 신약 개발을 단독으로 주도해보라고 맡기더군요. 저는 친구가 신뢰하는 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고 그 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다 해놓고 나니 너무 뿌듯하고 자신감도 넘치게 됐어요. 결혼하고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자존감 깎이는 말만 들었더니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 규모가 커지자 친구는 저에게 이사 직책을 주었어요.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12년 만에 이룬 일이었어요. 그동안 언니가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다시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언니는 저만 보면 항상 미안해했어요. 그때 너한테 결혼하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런 힘든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 언니는 내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잖아. 난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할래. 라며 제가 오히려 언니를 위로했죠. 그러다 언니 딸인 조카가 생일이 돌아왔어요. 그때 조카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퇴원을 한 지 얼마 안 될 때라 퇴원도 기념할 겸 파티를 크게 열어주기로 했었거든요. 저희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저는 미리 가서 레스토랑에 양해를 구하고 케이크하고 과일을 세팅하기로 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데 식당 배달을 하는 사람이 저를 보지 못해서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쟁반에서 그릇이며 음식이 쏟아졌고 제 옷에도 국물이 튀었어요. 저는 놀라서 옆으로 비켰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인상을 쓰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쟁반을 들고 지나가면 알아서 비켜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할머니, 저는 비키려고 했는데 앞을 안 보고 오다가 저랑 부딪힌 거잖아요. 라고 말하며 할머니 얼굴을 본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옷 세탁값은 됐으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라며 쌀쌀맞게 돌아서서 예약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시어머니 본 걸 잊으려고 애썼지만 조카 생일 파티를 하는 내내 자꾸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돌아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옷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얘, 너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네가 우리 재원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사람을 왜 도와요? 그게 병원에서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누명을 써서 아무 일도 못한 지 꽤 돼. 너 그쪽에 아는 사람들 좀 있을 거 아냐. 좀 알아봐주면 좋겠다. 그건 제 일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저는 약을 개발하는 일을 하지 돈으로 거래하는 일은 몰라요. 이거 놓고 비키세요. 그래도 그쪽 일 돌아가는 건 잘 알 거 아니야. 네가 다니던 데가 큰 회사였으니까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잖아.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생판 모르는 남도 돕는데 우리가 남도 아니었잖아. 네가 일한 게 이럴 때를 위해서 한 건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자 어느새 엄마가 와서 시어머니를 저한테서 떼어놓으셨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보세요. 댁이랑 우리가 남보다 못하면 못했지? 뭐 대단한 사이였다고 이러세요? 내가 청소한다고 남의 딸 직장 무시하고 얕보고 회사도 못 다니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사부인, 진정하세요. 그때야 그럴만했고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봐요 할머니, 누가 댁 사부인인데 우리 엄마가 진짜 사돈일 때는 호칭도 제대로 부른 적 없으면서 이혼한 지가 언젠데 사부인을 들먹거려. 그때는 그럴만했다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언니도 궁금해서 저희한테 왔어요. 시간이 지나도 저랑 엄마가 오지를 않아서 기다리다가 제가 화내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기자였던 언니가 오자 갑자기 더 자세를 낮추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왜요? 언니가 기자라서 무슨 안 좋은 기사라도 나갈까봐 겁이 나요? 그건 겁나고 우리 엄마 말은 우스워요. 당장 사과해요. 미안해요 사부인. 아니 주연어머님.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라며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말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전 남편은 병원에서 계약한 제약회사 약을 쓰지 않고 뒷돈을 받고 거래한 곳에 약을 마음대로 처방하다가 걸려서 병원에서 나갔다고 해요. 시댁 친척들은 전 남편 일로 자기들이 피해를 볼까봐 다들 모른 척 한다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아무 데서도 일을 못하고 재혼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로 남았던 돈도 거의 내주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곤 어디 지방 모르는 곳에 가서 남들 모르게 병원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곳까지 가서 못 산다며 혼자 남았지만 친척들도 다 외면해서 결국 일을 하러 나온 거라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저한테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저는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리는 얘기가 없네요. 세상 일이 다 남한테 한 대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사 집안이라고 뻐기면서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얕보던 거 돌려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동안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혼자 지내다가 얼마 전 재혼을 했어요. 서로 인생의 좋은 친구로 생각하며 지내기로 하고 같이 살게 됐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다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